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재료들이 오전 사이에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동반 상승 후에 상승폭이 축소된 구간이지만 그래도 3,200선 위로 어느덧 올라와 있고 3,211선, 코스닥은 809선 나타나는 현재 구간, 저 여러 가지 쟁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하고요.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원정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사실상 오늘 시장이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았다가 갑자기 또 재료들이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밤에 그 CPI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 뭐 2번 할 거냐, 3번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고 빅컷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큰 상황에서 바이오는 그럼 이제부터 슬슬 유효한 선택지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저희 바이오부터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박 대표님께서는 사실 긍정 주셨습니다. 그쵸. 사실 갈만하면 바이오랑 2차 전지에 수급 뺏기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말 우리가 믿어도 괜찮은 건가. 그렇다면 사실 지금 가장 핫한 쪽은 또 마운자로 상륙과 함께하는 비만 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돼요. 지금은 여전히 비만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진짜 기술 이전 관련해서 하반기 모멘텀 많다고 하는 제약바이오단 괜찮은지 점검해 주세요.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의견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오늘 제약지수가 전반적으로 1%대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단에서 움직임 봤을 때 역시도 지금 코스닥의 알테오젠, 펩토론 같은 경우는 지금 7% 급등 나와주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시세 강하게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펩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분위기가 지금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플랫폼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보여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만 치료제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저도 이제 방송 나오면서 이제 유통사 블루엠텍 관련해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마운자로가 이제 국내 이제 상륙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고비와 이제 경쟁하는 거에 있어서 미고비도 원래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이제 일부 다운되면서 지금은 현재 한 40만 원 전후로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마운자로 이제 상륙으로 인해서 이제는 위고비도 저용량은 조금 더 할인 혜택을 받고서 이제 구매할 수 있게 차등화된 그런 이제 가격 전략을 이제 구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유통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면서 오늘은 이제 블루엠텍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블루엠텍 역시도 이렇게 지난 이전의 상승세를 봤을 때 위고비가 국내 상륙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도 단발적인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온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시세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추가적인 움직임이 이번 주 중에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요. 일단은 코스닥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와 또 커플링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약지수 단에서의 움직임 보면은 12,000포인트 찍어주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제약지수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와주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다시금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와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급 빈집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또 올라갔었던 이제 테마 섹터도 있었죠. 코로나. 지금 최근에 또 코로나 환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불과 2주 전까지 이제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이게 냉방병 때문에 걸린 건지 코로나였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런 이제 증상이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쪽을 봤을 때도 휴마시스나 수젠텍과 같은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이 납포 이후의 반등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과거에 그 진단키트 쪽에서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시젠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그렇게 좀 가시성을 띠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테마 수급이 도는 종목들로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또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는 우정바이오도 급등세에 나와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쪽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굵직굵직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추세가 견고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하반기 랠리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언급해 주셨다시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코로나 쪽 지수가 어디로 갈지 주도주 부재가 될 때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 활용일 거고, 그럼 오래 지켜보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지켜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고름이 필요한 건지 싶네요. 왜냐하면 생보법 이슈가 최근 주말 사이 또 불거지긴 시작했더라고요. 다시 네. 미국이 중국을 칠 수 있다 이 얘기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네. 부분들은 어차피 관세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부각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은 코스피 대형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결국에는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단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과 또 맞닿아 있는 기업이 바이넥스라든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모멘텀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도 바이오 시밀러 쪽은 여전히 지금 실적이 잘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주, 저는 대형주 중에서도 대형주 실적이 잘 나오는 삼바나 셀트 위주로 일단은 투자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바도 셀트도 지금 뭐 삼바는 긴 박스권, 셀트리온은 꽤나 지금 최근간에 또 박스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철저하게 유효한 판단일 수 있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바이오 긍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오늘 등장한 재료가 있습니다. 진짜 따끈따끈하죠. OLED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제 뽑을 때 OLED 안 넣었다가 10시 반이었죠?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이거 다뤄야겠다 싶어서 지금 챙겨왔습니다. 프로2000 상한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 도전 중입니다. BH, LG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다 움직이는데요.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승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14년 8개월 동안 중국의 OLED 수입 불가 조치를 내리게 된 겁니다. 아이폰 시리즈나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탑재가 이제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폈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싶습니다. 부장님, 진짜 안 움직였고 이제 때가 온 건가? 이 뉴스의 파급력부터 먼저 진단해 주신다면요. 일단 사실 이제 OLED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자가 이제 중국이다 중국.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싼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이제 갉아먹고 시장 점유율을 키웠었는데, 말씀하신 그 판결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이제 11월 달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승소한다라는 그런 가닥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얘기 나온 대로 뭐 14년 8개월 동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아주 큰 실적 성장이 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뉴스가 나올 때쯤 한 10시 좀 넘어서부터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뉴스는 상당히 긍정적일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LG 디스플레이 큰 종목인데 16% 이상 상승하고 있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 7, 8% 상승하고 있고, 덕산 네오룩스는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 일이 예전에 나와서 오늘은 뭐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주의를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나온 뉴스이기 네. 때문에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늘처럼 뭐 내일도 급등하고 뭐 급등하고 이런 흐름이 뭐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뉴스로 인해서 이 관련 기업들, 분명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 삼성이나 LG 쪽에서 OLED 하는 기업들이 어쨌든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그 밑단에 있는 이 중소 형사들도 분명히 이제 그거에 대한 수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 측면에서 큰 어쨌든 레벨업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주가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OLED 관련된 종목은 조금 관심을 더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LD풀 쪽으로 봐야 할까 싶기도 하고요. 워낙 그간 OLED 쪽이 부진했을 때도 소재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하면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부장님께서 지금 그렇다면 오늘 뉴스를 판단하시고 조금 더 예쁘게 보이는 쪽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오면 오늘 첫날 딱 좀 갈릴 거예요. 주가가 좀 덜 움직이고 네.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 아마 덕산 네오룩스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 쪽으로 먼저 매매를 보시고 그 이후에 안 움직인 종목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종목 내에서 약간 업종 내에서 좀 이게 약간 매매를 순환매를 좀 하시는 것도 계좌를 조금 더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오늘 좀 강한 쪽에서 확실히 시장의 대장의 성격을 이용한 충분한 유효 확인해 주셨습니다. 진짜 완전히 갈리네요. 그 BOE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거기 때문에 BOE에 납품하던 선익 시스템은 지금 두 자릿수 대 낙폭 나타납니다. 오히려 OLED 쪽에 시간이 돌아왔다. 그리고 오늘이 첫날이다라는 중에 우리가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곽 대표님은 어디에 어떤 키워드에 좀 더 주목하실까요? OLED 쪽 저는 일단은 워낙 그 낙폭 과대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결국에는 좀 추세를 돌려주려고 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 BOE 관련 이슈가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OLED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핸드폰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애플폰도 다 이제 OLED로 바뀌는 추세고, 우리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OLED를 지금 패널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 OLED 패널에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분야가 노트북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쪽에 이 중소형 OLED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관련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이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약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2분기 중대형 OLED 출하량이 58% 정도 이제 급증했다라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지만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좀 수급이 강하게 몰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본다면 중소형 단에 있는 OLED 관련 종목들까지도 긍정적인 움직임들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LG 디스플레이도 여전히 지금 투자 매력도가 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조금 더 가벼운 종목분들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종목들도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결 주셨습니다. 향후 출시될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 등등등에 있어서 OLED 단은 그렇다면 14년 8개월이라고 하는데, 물론 11월에 좀 더 열어봐야겠지만,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두 분 모두 긍정,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이 종목군들 리스트업 해두시고요.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체크 잘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종가까지 잘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게임이 어떻게 볼까요? 정원정 부장님, 일단 NC소프트는 나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기존 IP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시프트업은 좀 실망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펄어비스가 문제입니다. 지금 25%대 내려가고 있네요. 또 밀렸어요. 아마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종가 때는 아마 좀 더 저가로 마감을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얘기 나온 게 좀 좋은 얘기는 없고 나쁜 얘기만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실적도 영업이익 부분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분기뿐만 아니라 사실 3분기도 적자가 계속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는. 그리고 이제 영업 컨센도 사실은 한 90억대 후반, 중후반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18억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왔고, 거기다가 좀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이제 게임, 붉은 사막이 또 연기된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에 실망하는 뉴스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뭐 이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사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도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흐름을 좀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다시 시간이 좀 아주 많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대장주격인 펄어비스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게임 종목에 대한 이 투심도 조금 많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스소프트도 오늘 뭐 한 2% 정도 지금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위축되고 있긴 한데 뭐 이거를 뭐 게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네. 업종 내 어쨌든 이 특정 이슈로 인한 특별 뭐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많으니까 너무 이제 물론 이제 펄어비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인내 시세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야겠다라고 시청자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직은 조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대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게임 업종도 같은 경우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조금 오늘 같이 많이 덩달아서 빠진다라고 하면 한번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사실상 지금은 일단 대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다시 만회하는 데까지는 회사 쪽에서 밝혀주는 내용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일단은 나가고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 곽 대표님, 펄어비스 보유하신 분 아니면 게임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까요? 일단은 뭐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네. 손절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야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전일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이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올 하반기에 사실 대형 신작이라고 한다면 아이온2와 함께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던 상황이고 붉은 사막이 이제 지난해도 물론 이제 이달 말쯤에도 게임스컴 열리겠지만 게임스컴에서도 상당히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게임쇼 이제 다수 이제 게임쇼에 또 참가를 하면서 기대감을 또 계속해서 키워나갔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증권가 쪽에서도 물론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1월 달에는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도 나왔었는데 그 출시일 자체가 이제 그 펄어비스 네. 쪽에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인 거잖아요. 1분기로 이제 미뤄졌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펄어비스의 신작을 계속해서 이제 기다려 왔었던 뭐 투자자들 내지는 게임 뭐 잠재적인 유저들 이런 분들께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사막 관련된 이야기가 언제부터 들렸었냐면 2019년도부터 네. 계속해서 나왔었던 맞아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올해야말로 진짜로 출시가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한 차례 꺾이게 되면서 주가상으로 지금 폭락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면 대체 어떤 투자 주체들이 매도를 했나 봤더니 오늘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최근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요. 요즘에 시장이 7월 달까지 상승세가 나오면서 좀 고점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잔고도 좀 크게 한번 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도 한번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악재에 굉장히 취약하게 결국에는 물량 던지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펄어비스도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결국엔 신작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게 또 게임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에 8월 말 기점으로 열리는 게임스컴에서의 다시 이제 붉은 사막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들 이로 인해서 다시금 추세상으로 되돌림이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이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저가의 평단가 좀 조절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의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좀 아쉽긴 하지만 저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셔라라고서 조언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여유
여유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도 있는 만큼 기다려 보겠고요. 자, 이어서 또 걱정되는 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일단 엔터인데요. 두 분 모두 근데 긍정이에요. 엔터 쪽도 지금 좀 밀리죠. 특히 많이 밀리는 쪽이 JYP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9% 넘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 지금 좀 돌고 있는 내용들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았나 봐요. 실망 매물이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됩니다. 사실 지금 다 내리는데 내릴 때 또 이렇게 또 내리네요. 자, 정원정 부장님. 곽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엔터주는 하반기에 좋다라고 해서 지금부터도 사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까지도 나눴었던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오늘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오히려 조화가 될 수 있다는 긍정의 의미셨을까요? 저는 긍정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엔터 종목들이 주가 상승세가 계속 나왔었던 상황이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라갔었던 걸 생각해보면 블랙핑크 컴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었고 또 컴백했을 때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가를 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고점인가 싶었었는데 계속해서 일단은 엔터주들 움직임 좋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만한 강력한 이슈가 좀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 이슈가 뭐였을까 고민을 해보면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뭐 골든 같은 경우에도 빌보드의 차트인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K-팝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관심도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반기 이제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 마중물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엔터 쪽도 지금 차익 실현이 화장품 쪽도 지금 나오고 있죠. 맞아요. 게임 쪽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공매도 잔고가 좀 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업종 섹터 단에서 약간 좀 차익 실현이 계속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의심할 게 없지만 결국에는 주가상 이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명분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뭐 실적 나왔는데 떨어졌다 하는 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조금 약했다 뭐 이런 부분들 내지는 재료 소멸로 갔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엔터주들 중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이라고 한다면 JYP 엔터 오늘 10%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 주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엔터주 굳이 탑픽을 이제 골라봐라 하신다면은 JYP 엔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트와이스가 또 같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던 날은 오늘이에요? 아니면 다음 날이에요?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 관심 있게 추세를 좀 팔로우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가 멈췄다 했을 때부터 분할로 담아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여전히 긍정적이다. 다만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장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와 함께 다뤄보시죠. 자, 이어서 요즘 좀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 빠지죠. 그 가운데 하나 또 살펴볼 쪽 뷰티 보겠습니다. 근데 정원정 부장님 엔터도 긍정, 뷰티도 긍정을 주시고 계시네요. 사실상 그거였죠. 컨센이 너무 높았다. 근데 뷰티는 왜 이렇게 컨센이 높을까가 사실 어제까지 궁금증이었는데 이게 진짜 시장이 너무 오른쪽에서 자금을 빼고 싶어 하는 건가? 다른 쪽으로 좀 쏟고 싶어 하는 건가? 많은 판단을 시장 차원에서 보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품만 보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곽 대표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화장품도 사실은 실적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실적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많이 올랐잖아요. 저라도 많이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 일부분은 이익 실현을 하고 안 오른 쪽으로 한번 좀 눈을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아까도 엔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국내 시장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 아시아 이쪽밖에 시장이 없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좀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적 성장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약간 고급화된 이미지가 계속해서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화장품, 엔터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곧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에게 토니모리 언급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건가? 또 예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타표를 갖고 왔었을 때 목표가는 도달하고 그 이후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토니모리도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기회의 영역으로서 활용 가능하다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 언제 들어갈까에 대한 타이밍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분할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시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탑픽으로 넘어갑니다. 곽 대표님. 어디를 봐야 할까 싶었는데 사실 오늘 장초부터 반도체 쪽이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FST를 오늘의 탑픽으로 챙겨주셨네요. 네, 오늘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원익 IPS가 오늘 당일에만 14%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임이 나와주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향 나스 효과를 받는 소부장 섹터 단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FST도 지금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로 FST의 지분을 또 7%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의 이제 뒤를 잇는 반도체 장비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신다면은 저는 FST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FST 쪽에서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가 이제 펠리클 장비라고 해서 포토 마스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얇은 그런 이제 막을 치게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반도체 그 공정 중에서 온도나 습도 이런 거 조절하는 또 칠러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장비단의 수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FST도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앞서서 실적이 가장 먼저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최근에 마이크론 쪽에서는 실적 가이던스를 또 상향하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 공정에 있어서도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도 계약을 이제 따내게 되면서 이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쪽의 그 테일러 공장에도 추가적으로 10조 이상의 자금을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봤을 때 계속해서 반도체 전공정단에 있는 장비도 당연히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장비 수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이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 관세 불확실성이 향후에 다시 이제 기회로 바뀐다 했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결국 하반기에는 주도주가 돼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 시세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ST 참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인 2만 원 구간 잡아드리고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래도 헤드앤숄더 구간에 해당하는 2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ST 한번 잘 살펴보시죠. 이 종목 조용할 때 봐둬야 올라갈 때 또 확 올라가는 성향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원정 부장님과 함께 동성 화이팅! 동성 화이팅 보겠습니다. 잘 지켜요. 사실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현재 구간에서도 긍정을 주셨던 부분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뷰티나 엔터 쪽 빠진다고 해도 화장품 빠진다라고 해도 조선 쪽만큼은 지금 기대감이 워낙 풍부한 자리인지라 여전히 기회로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조선 기자재 쪽은 계속해서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라서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가 좀 3자로 바뀌면 그때부터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한번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뭘 사야 될지 고민되신다라고 하면 이어서 탑픽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갖고 온 게 이제 현대제철을 가지고 예. 왔거든요. 이쪽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 한미 관세 협상에서 네. 어떻게 보면 철강에 대한 이제 관세가 50%로 약간 고율로 이런 부분이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7월 말 8월 중순에 주가가 좀 빠지는,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도 한 1에서 2% 정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는 주가가 그런 관세 영향으로 있는 하락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관세 협상으로 좀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 쪽에서 여야 이제 어쨌든 초당적으로 철강 업계가 좀 위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K스틸법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발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랑 그다음에 올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에는 한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 흑자라고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달 25일부터 수급상을 보시면 지난달 25일부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4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쪽으로 한번 흐름 보자. 4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스터디 해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요.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